막 지지부진하다. 이문정 지검장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직접 나섰습니다. 세관 마약 외압 수사에 대해서는 백혜룡 경정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수사를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 지금 한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세관 마약 외압에 대해서 백혜룡 집어넣어서 수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거 맞습니까? 예, 일단 이게 주말에 이제 속보로 긴급하게 네.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샌드위치 데이 들어가는 연휴에 좀 쉬신다 그랬거든요. 네. 안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분은 정말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려운 점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백혜룡 경정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당시에 있었던 마약 의혹 그리고 외압, 무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수사팀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문정 검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동부지검의 이문정 검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진행하라는 부분을 보면서 드디어 조금씩 시간이 왔구나.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딱 받고 왔을 때 네. 우리 정재한 스픽스 대표님께서 오늘 단독으로 특종을 여러 개를 가져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부담을 주는데 뭐 단독으로 특종을 여러 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제 마약 사건 플러스 마약 사건에 대한 외압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구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위기의식을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임원정 검사장까지도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진척된 무엇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오간되었고 마약 외압 사건, 마약 사건에 대한 외압 수사도 지금 진척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또는 언론이 또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사권 같은 거를 발동한 저는 이제 사례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시적절하게 잘 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물론 뭐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 보고 수사해라 들어가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없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저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우리 교민이 저렇게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뭐 저 열심히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경찰관 인원이 지금 3명밖에 없답니다. 캄보디아에는 인원 충원을 했으라도 한국 교민들이 철저하게 안전한 상황에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는 조치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 왜 그 나라에서만 수사를 다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수사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또 마약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 마약이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다 찾았습니까? 74kg에 대해서 다 찾았느냐? 찾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약이 국내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된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혜룡 경정의 저 말을 누군가 받아 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합니까?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지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동부지검에서 이문정 검사장은 백혜룡 등 수사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 이걸 대검이 좀 정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문정 검사장이 마약사 관련해서 동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조금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라고 힘을 좀 실어주는 모양새인 거인데요. 백혜련 경정은 기존에 있는 검경 합수단은 나 도대체 못 믿겠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은폐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백혜령의 주장은 망상이다.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네.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이것이 진행되다가 외압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중단된 거 맞죠? 이게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면 누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조병노라는 사람이 서울시 경무관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김찬수 영동구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외압이 있었다라는 전제로 보는 게 맞죠. 한동훈은 외압이 없었다는 전제입니까, 이 사람은? 한동훈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 주장. 낫다.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전제, 이 외압의 실체를 지금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역량상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만 더 큰 마약 사건의 본질을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없으니 마약 사건의 외압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망상에 가까운 백혜련 경정의 얘기를 계속 내가 민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이 마약 사건이 아예 외압이 없었다라고 당신 선언을 해라. 거기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정확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김대호 기자. 한동훈 전 장관은 내가 만약에 마약 수에 관여했다면 내가 다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 잃을 게 있어야 사실 뭐 의미가 좀 크게 와닿아야 되는데 네. 사실 한동훈 씨 지금 직위라든가 맡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그런 말이 사실 통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의아한 점은 지금 네. 정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혜령 경정이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역대급 두 번째로 큰 마약이 한국에 들어온 건데 네. 마치 짰다는 듯이 세관과 검찰들이 봐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사 외압의 의혹이 있는 거고 또 수사 마약 사건 자체조차 잘 안 되고 있다. 이 네. 두 갈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건데 그러면 당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저랬으면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없었다에 직을 걸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 외압 의혹에 난 없다만 주장하는 걸 보니까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비틀어서 보자면 한동훈 장관 정도의 위치였으면 이게 외압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분명히 외압이 있었을 것이고 외압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저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네. 이제 이런 것들로 첫 번째 이제 접근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마약 사건 관련해서 정치로 마약 수사를 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발언의 이면 본심은 뭔지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대검을 비롯한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진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마약 외압 사건의 수사인이 이렇게 먼저 선방을 때리면서 이 수사가 지지분인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담겨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잘 됐다. 차라리 판이 커져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수사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본인이 그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사를 잘할 것처럼 사실은 설레발에 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었고 오히려 이태원 참사를 마약과 연결시켜서 뭔가 실적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삼은 것처럼 보여서 그게 더 황당한 수준이었죠. 지금 본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되게 섭섭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본인이 마약과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마약이라고 하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지금 놓여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권력기관 내부에서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 지도자의 정당한 책무입니다. 경찰 관계자 백혜룡 경정의 수사 무마 의혹 제기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공정성과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